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교육과정 요번에 전체적인 그 개정의 주안점에 정치 적으로 사회주의 교육 이념이 배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도덕교육을 아까 가르친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 초등학교 바른생활과 도덕교육과 안에 국가의 개념과 가정과 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체를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주장하는 게 지금 포용적이라는 포용성이 이제 그 이전에 어떤 교육과정에도 이 포용성이라고 하는 게 그 주제어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포용성 이게 이제 굉장히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네 개의 교육과정 추진 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를 대응하겠다. 두 번째는 학습자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 자율성을 주겠다. 마지막에는 이제 뭐냐면 저기 뭐 말은 교육과정 변화 대응이라고 썼는데 저게 이제 그 디지털 교육 그런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렇게 주제는 이렇게 해놨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1번에 그 미래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에 사실 키워드는 3개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 교육,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낸 말로는 환경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인데 다 들여다보면 다 민주 시민 교육입니다. 디지털도 많지 않고 환경도 많지 않아요. 민주 시민 교육. 이때의 민주 시민 교육은 제가 보기로는 막시즘 교육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 한다. 그런 내용 많이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원고에는 자세하게 썼는데 고등학교 그 시수로 봐서는 한 200시간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선택하는 과목은 평가하지 않아요. 서술식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굉장히 지금까지 사실 고등학교 교육은 수학 인문계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상업부로 가려면 이제 그 직업학교를 가야 되는데 지금 대학 인문교육을 대학 수학 예비 교육이요. 영어로 이제 프랩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성격에서 벗어나서 약간 저급한 교양교육이나 직업교육 형태로 가 있고 이제 과목도 다 바꿨습니다. 선택 과목 직업과 관련된 걸 노동이라는 용어로 자세하게 원고에는 써 있는데요. 그래서 과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자율성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자율성을 주냐면 창체 시간 같은 걸 한 20% 줄여가지고 지역 마을 단위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지역 교육청에서 교사가 아닌 교육 요원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어떤 컨텐츠 내용,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를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미 그래서 국가에 연결된 하부 조직 체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사람들이 계속 지역 교육청에 그 자율권을 준다, 또 학교에 또 자율권을 준다, 지역 사회에 연계한 교육을 한다, 또 심지어 뭐까지 하냐면 그 학생회가에게 장소를 줍니다. 그래서 민주 공간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뭐 1,000만 원씩 줘가지고 지금 만들고 학생들도 여기에서 뭐 학교 행사를 다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홍위병 주는 거죠. 이게 재정권도 주고 공간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지금 2022년에 발표됐는데 2018년에 교육부의 민주 시민과를 만듭니다. 조직을 바꾼 다음에 거기에서 2018년에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요. 거기는 내용이 지금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포장을 해야 되니까 언뜻 보면 예전에 했던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T도 이제 이렇게 소단위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묶어서 공동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렇게 전부 다 시스템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디지털 이제 세상이 되면 완전히 국가
국가가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통제 체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종합 계획이고요. 여기 이제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제 하여튼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그 이제 포용적 민주주의라는 건 사실 인민민주주의도 포용해라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이 사람들은 하는 건 이제 다원주의적인 다양성을 표면에 내놓지만 나중에 국가 간을 가서 보면 알지만 그건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그 다양한 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그 사회 체제에 배어 있는 어떤 그 불평등을 그 구조적으로 인식해내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핵심 교과로 물론 사회 교과도 있지만 지금까지 저는 초등 도덕을 가르치는데 초등 도덕에서 개인의 인성을 함양하는 인성 교육 핵심 교과였는데 이번에 저기 공청회 시안에 보면 지금부터 도덕 교과는 인성 교육과 시민 교육의 핵심 교과다 이렇게 이제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칠 거냐 하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민적 자각과 비판적 정치 참여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막시즘 교육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유학할 때 그 막시스트들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한 시간 한 과목. 그래서 저도 가서 아이들 의식화 시키고 그 정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것까지 해서 보고하는 거. 그게 이제 그 막스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막스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그 교육의 목적은 이 학습자들이 집단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 투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학생들을 데리고 네가 누구에게 억압받았는지 이 적을 여기 에너미를 인식하도록 하는 건데 이거는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연령별로 성별로 다 네 편 내 편을 일단 가릅니다. 그래가지고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것은 허위의식이다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단 행동을 집단적으로 정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이 이제 계속 언제까지 하냐면 그 불평등이 해소될 때까지 하고 그 불평등이 해소되면 유토피아가 건설된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통을 다 해체하고 이럴 때 인간에게 남는 건 멸망과 야만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신보수주의 논의들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는 신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보수적인 라인을 가고 아까 박사님 얘기했지만 이분이 원래 이제 막시스트 교육을 이념을 공부를 하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상도 받고 이런 사람인데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전 세계가 이제 사실 막시스트들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해체를 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중에서 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도 자기네들이 이제 이런 이념적인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늘 하는 수법으로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학자들로 또 교과교육 학자들로 개정위원회 만들어서 이렇게 포럼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는 이제 대국민 지금도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이 시도 교육감들 그 좌파 교육감 세력화되어 있는 사람들 국가교육회의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국가교육회의도 국민 참여단도 만들고 또 청소년 소년 자문단도 만들고 해서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문가들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른생활하고 도덕의 이제 교육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우월적 배타적 민족주의로 접근하지 말고 3학년 도덕교육과 관련해서 통일교육과 독도교육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도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국가관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르치는 건 뭐냐면 통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이제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력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도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통일 감성을 길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런 단원이 있었습니다. 애국심 단원.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나라의 상정이 뭔지를 알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알고 자랑거리를 해서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는 이런데 이 단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칩니다. 국가를. 그리고 이제 그 명칭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의 관계였는데 사회 및 공동체의 관계로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빼버렸고요. 바른 생활도 이제 2009 교육과정에 지금도 이제 그 2015 교육과정 지금도 그렇게 지금은 이제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였거든요. 근데 우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라고 가르치고 계속 이제 국가 개념을 희석화시킵니다. 민족 개념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국가관 제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인데 그 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초등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를 북한과 대조되는 경제 공동체이거나 다문화주의를 품은 원초적 민족 집단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원초적인 집단 정서에 호소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이로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전혀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15 교과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지금 이미 그 2015 에서도 지금 시도교육청이나 아니면은 그 전교조의 그 현장이나 이런 부분이 다 세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위에가 바뀌어도 이 지금 지필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스크럼이 짜져 있고 세력화되어 있어서 그냥 이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방법은 그 사람을 교체하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헌법과 정부를 가진 정치 결사체로서 국가에 대해서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아마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초등 수준의 민주시민교육은 포용적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모호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단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서 정치 공동체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알려주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생물학적인 해서 엄마 아빠가 나오고 그림에도 이런 게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나오는 그림을 거의 싫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여기 보면요, 요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게 이거 근데 더 가속화되겠죠. 여기 전형적인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그러니까 2학년이 배우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뭔가 이런 게 부모가 중요하다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전형적인 가족의 형태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학생 간의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제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학습은 다 뭘로 학습을 하냐면 가족은 뭐뭐뭐다라고 언어적 정의를 하지 않고 전형을 제시해서 모든 거는 다 아주 그 전형적인 예를 제시해서 개념 학습을 하는데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들이 성 유형화 행동이라고 남자아이들은 남자스럽게 놀고 여자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타고난 성 정체성을 더 강화해 가는데 그걸 강화하지 못하도록 반편견 교육이나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그 유형화된 행동을 제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발달 심리학자들은 성과 고정된 관념이라는 거 성 유형화 행동을 통해서 성 정체성을 이제 강화해 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화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양심을 타고나잖아요. 근데 이제 양심
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면 그걸 계속 강화해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비도덕적인 걸 막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고난 것도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을 보여줘서.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속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에 대한 생물학적 이해를 대체해서 어떤 그 법적으로 구축된 배우자와 이런 그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전통적인 그 가족의 개념을 그 해체할 수 있다. 전형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 영국의 마크 파이크라고 하는 지금 그 교수님이십니다. 리즈 대학에. 이분이 이제 그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가정이 깨어졌는지를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교육이라는 책에서 2017년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나와 다른 선택을 수용하는 것과 종교적인 혹은 도덕적인 신념이 그 많은 생활 방식을 지지하고 찬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때로 개인은 국가의 신념을 따르지 않을 자유가 있었지만 차별금지법이 이를 금하게 되면 학교는 관용의 통제자가 되어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게 된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가족 관계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새로운 이런 그 이념들 때문에 가족의 기본 구조인 결혼은 급격히 줄었고, 그 자리에 동거나 별거와 이혼이 증가해서 매우게 되었으며, 결혼한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이제 드리면,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민주 시민 교육이 모든 걸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건 포용적 그 민주주의 그 정치 교육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주 아이들에게 아주 원초적인 개념, 국가와 가정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서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를 그 정치 이념으로 하는 시민의식과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존재의 정체성마저도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요거 시간 제가 너무 많이 쓰나요? 괜찮습니까? 예. C.S. 루이스가 이제 인간 폐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학교가 인간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63년에 작고했는데 벌써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미래 사회 교육을 예견하기를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평등,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되고 관용, 자유에 대한 정의가 제정이 되면서 다른 것보다 더 값진 어떤 삶이 있다고 가치 있는 삶은 없다는 신념으로 이제 관용을 추구하면서 모든 종교적,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벌써. 그래서 교육에 대해 국가가 관여한다면 그들의 정권이 원하는 인간을 교조적으로 만들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교육에 관여할 것이 아니고, 헌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여해야 되고, 교육의 문제는 국가가 우선되지 않고 아동이 우선이 되어서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손에 맡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